매일 약속된 때를 정해 생활하는 사람들. 하루를 능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는 시간의 변화를 보여주는 시계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학생들이 개성 만점 나만의 전자시계를 구현해 본다고 하는데요. 소프트웨어로 제어하는 시계의 모든 것. 특별한 수업 속에서 시간을 표현하는 소프트웨어의 힘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나기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성도중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소프트웨어 동아리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았는데요. 진정한 코딩 실력을 마음껏 펼쳐 보이겠다는 학생들. 그 열정 가득한 마음이 미션 성공으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힘차게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핸드폰 다 있죠? 자, 핸드폰 주로 시계로 쓰는 사람들이죠? 누가 그래? 자, 시계로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핸드폰 시계 말고 또 손목 시계 차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 타이머 있고, 그리고 스탑워치 있고, 그리고 알람도 있고. 자,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만들어 보는 걸 할 거예요. 나만의 시계 만들기. 그런 걸 해볼 거예요. 오늘의 수업 주제는 나만의 시계를 코딩하라. 만약 우리에게 만능 시계가 있다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의 편리함까지 누리게 될 겁니다. 이번 시간 우리 학생들은 특별한 기능이 탑재된 전자시계를 구현해야 하는데요. 미션의 관건은 단연 학생들의 코딩 실력이겠죠? 이 수업을 통해 가지고 일단 학생들이 처음에 시작하려는 브레인스토밍,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선택 같은 걸 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어주고 싶고요. 그리고 또 그것들을 실제로 만듦으로써 본인이 이것들을 내가 진짜 할 수 있다는 성취감, 그런 것들을 주는 것이 이번 수업의 목표입니다. 온전한 결실을 얻기 위해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막연히 시간을 확인하는 기능만 생각한다면 스마트한 전자시계를 구현해내기란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때문에 학생들은 시계의 기능엔 무엇이 있는지 충분히 탐색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두이노로 시계를 이제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두이노 먼저 실습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계를 만들고 싶은지 그걸 한번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가지고 조끼리 서로 상의해 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뽑아내 주세요. 평소 시계를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을 되짚어보는 학생들. 실생활 속에서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계의 구현 방법을 하나씩 찾아보는데요. 모두 모니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을 다듬으며 아이디어를 선정해 나갑니다. 일감지로 온도를 LCD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겠지? LCD? 그렇다. LCD 쓸 거니까 우리가. LCD니까. L.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능부터 센서 하나까지 게 편하지. 오른손이 다 표현하고 싶은 기능이 다양한 만큼 학생들의 메모지도 금세 빼곡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과연 우리 학생들은 어떤 시계를 구상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이 다가오면 경고음이 울리는 시계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온도 조절이 가능한 시계를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다가오면은 깜빡거리거나 경고음이 울리는 것까지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습도계를 시계에다가 적용시키는 아이디어랑 그다음에 나침반을 이용해서 이제 방향도 알려주고 그다음에 또 알람을 설정해서 이제 알람의 소리가 날 수 있지만 다가가면 알람이 꺼지는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오늘 어떤 것까지 구형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나침반은 구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습도랑 온도를 표시를 LCD 창에 표시해 주는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람 시계를 설정을 해서 컴퓨터로 그래서 알람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만든 아이디어 요거를 한번 내가 진짜 요거 기능은 만들고 싶다 한 3가지, 4가지를 선택해가지고 뒷장에다가 다시 붙여주세요. 아무리 아이디어가 넘쳐난다 해도 만들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겠죠. 시계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추출된 기능은 바로 제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구현 가능성을 고려해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요. 학생들은 수많은 의견 중 내가 가장 만들고 싶은 것, 그리고 실제 구현할 수 있는 것의 우선순위를 정해 기능을 선별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아이디어 지금 다 수집됐죠? 네. 조사하면서 어떤 거 만들 건지. 자, 혹시 발표해 볼 사람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시간을 볼 수 있고 요즘 기어 같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전화도 할 수 있고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연결을 할 수 있고요. GPS도 볼 수 있고 날씨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알람, 전화, 나침반, 방수 이 정도로 충분한 것 같은데 더 있긴 한데 패션으로도 가능해요. 저희 존은 일단은 좀 다르게 넣어볼게요. 무선 충전기를 넣어가지고 핸드폰을 올려놓기만 하면은 이 자동으로 충전이 땅 하고 되는 그런 것과 지자기 센서를 넣어서 나침반 기능을 활용해서 뭐 어딘가로 들고 다니면서 길을 찾을 수 있게 그런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할 박스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보관함을 만들어서 뭐 남는 공간을 내가 무엇인가를 넣을 수 있게 그렇게도 만들려고 합니다. 동일한 조건 속에서도 학생들이 생각한 시계의 기능은 상상력을 자극하기 충분합니다. 그만큼 주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사물의 해석 능력이 뛰어나다는 증거일 텐데요. 이쯤 되니 학생들이 시계 안에 기술을 어떻게 녹여낼지 무척 궁금해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3가지에서 4가지 정도 기능을 다 골랐을 거예요. 선택했죠?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번 아두이노를 이용해가지고 이 기능들을 구현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선 이제 시계 외형까지 해가지고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 책상 위에 나눠져 있는 아두이노 키트 있죠? 아두이노 키트. 자, 요거 2인 1조로 실습을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회로를 구성해 봤어요. 아두이노와 그리고 캐릭터 LCD 그리고 RCT 리얼타임 클락 이용해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회로를 구성해 봤고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직접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캐릭터 LCD 먼저 연결해가지고 글씨 나오는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사용할 핵심 부품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탑재된 아두이노, 전자회로의 구성과 센서의 연결을 간소화한 센서 확장 쉴드, 그리고 시계의 전원이 꺼지더라도 정확한 실제 시간을 기록해주는 리얼타임 클럭. 여기에 캐릭터 LCD까지 준비 완료입니다. 먼저 학생들은 전자시계의 기본 기능인 문자 출력하기를 구현해 보려고 하는데요. 센서 확장 쉴드에 LCD를 연결하며 부품의 상태를 체크하는 학생들. 행여 아날로그 핀의 번호가 뒤바뀌지는 않았는지 재차 확인합니다. SDA가 A4. 그러니까 보라색이 A5를 껴야 돼. 회색이 보라색. 본래 전자회로를 구성할 때는 사용하는 장치의 수만큼 브레드보드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일일이 연결해야 하는데요. 센서 확장 쉴드를 활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많은 수의 입출력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시계의 부품들을 제대로 연결했다면 이제 프로그래밍 차례입니다. 먼저 학생들은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라이브러리를 추가하는데요.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라이브러리란 과연 무엇일까요?
일단 라이브러리 비유하자면은 말 그대로 라이브러리가 도서관이니까요. 도서관에 가면은 이제 본인이 원하는 책들이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원하는 거 골라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컴퓨터에서도 프로그램 짤 때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은 본인이 원하는 거를 쉽게 찾아가지고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자주 사용되는 명령어를 모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라이브러리. 텍스트 언어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코딩을 보다 쉽고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라이브러리에 코드 소스를 모아놓은 것인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필요한 소스를 불러와 자신만의 프로그램을 완성해야 합니다. 라이브러리 설치 이제 다 끝났죠? 밑에 다 뜨죠? 이제 라이브러리 설치됐습니다. 아, 뜨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실행시켜 봐야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선 아두이노를 USB 케이블로 이용해 가지고 컴퓨터랑 연결시켜 주세요. 아두이노와 컴퓨터를 연결하면 학생들의 시계는 이제 설계자의 명령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전자시계가 명령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숫자와 문자가 공존하는 전자시계 만들기. 먼저 문자를 띄워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직접 타이핑하면은 훨씬 더 좋겠지만 만들어진 예제를 통해서 한번 얘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 원리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자, 파일 메뉴에서 헬로 월드 한번 볼게요. 헬로 월드. 자, 헬로 월드 다 떴죠? 캐릭터 LCD에 보면은 헬로 월드라고. 자, 그러면 그 헬로 월드를 헬로 월드 말고 다른 단어로 한번 출력해 볼게요. 다른 단어로. LCD에 띄우고 싶은 문장을 직접 입력해보는 학생들. 코드를 살펴보면 커서의 위치 설정에 따라 문장의 시작점을 잡을 수도 있는데요. 영어로 된 문장에 한정되긴 하지만 이렇게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자시계의 원리 속에 메시지 전달 기능이 있다는 걸 새롭게 알았는데요. 다른 기능은 어떻게 구현될지 기대가 됩니다. 자, 다른 단어들 한번 출력해봤죠? 잘 나오죠? 잘 나오죠? 자, 그러면은 요번에는 RCT, 리얼타임 클락을 연결해가지고 LCD 창에다가 현재 시간을 여러분들이 띄울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전자시계의 기본 기능은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번엔 그 핵심 원리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RTC라는 부품이 등장합니다. 리얼타임 클록의 약자인 RTC는 시간 설정을 기억해 전원을 꺼도 실시간에 맞춰 시간을 기록하는 모듈인데요. 학생들은 RTC 모듈을 아두이노의 확장 쉴드에 연결한 다음 프로그램으로 시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계의 숫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날짜, 시, 분, 그리고 초인데요. 현재의 시간을 설정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실행하면 시리얼 모니터에 결과값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RTC 모듈에 설정된 시간은 전원 상태에 상관없이 기록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정확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시리얼 모니터로 날짜와 시간 확인 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전에 만들었던 LCD 그 프로그램하고 지금 만든 RTC 요거하고 합칠게요. 이제 합칠 거예요. 그래서 LCD로 현재 시간과 날짜를 뜰 수 있게끔 그렇게 작업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배운 시계 제작 기초 프로그램을 응용해 볼 차례. 첫 번째 프로그램은 LCD에 문장 띄우기였고요. 두 번째 프로그램은 RTC 모듈에 시간을 설정하는 것이었죠.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합치면 전자시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명령어에 정확한 용어가 입력되어야 시간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평소 당연하게 보고 사용해왔던 전자시계 속에 이런 과정이 깃들어 있다는 게 놀랍기만 한데요. 학생들은 원리를 차분히 되새기며 프로그램을 완성해 나갑니다. 보고 또
보고 오류를 수정하고 또 수정했다면 마지막으로 업로드를 해야겠죠? 자, 결과는요? 성공입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전자시계를 구성한 학생들. 정확하게 지금의 시간을 알리는 이 시계야말로 지금까지 학생들이 쌓은 지식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일 것입니다. 제가 컴퓨터는 잘 모르고 아두이노도 이렇게 많이 해보지 않아갖고 뭐 명령어만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갖고요. 그래갖고 명령어하고 수업 이거 이론 알아듣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의 도움하고 뭐 여러 가지 관찰하고 막 그런 거 덕분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다 확인했죠? 이제 LCD에 시간 뜨고 날짜 뜨고 다 확인됐죠? 그리고 이제 앞에 정상적으로 숫자 0까지 뜨는 거 확인했죠? 한 자리 숫자일 때 0까지 뜨는 거 다 확인됐었죠?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실제로 한번 여러분들만의 시계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이 시계에다가 접목을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상상력과 시계가 만난다면 어떤 결과가 탄생할까요? 전자시계의 원리를 터득한 학생들은 평범한 시계가 아닌 나만의 개성을 꼭 눌러 담은 시계 제작에 돌입했는데요. 그 특별한 설계 방향을 살짝 들어볼까요? 이게 시계가 화면만 있으면 좀 심심하니까 옆에 아날로그 시계처럼 띠를 둘러서 좀 더 예쁘게 장식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나침반 기능을 한번 넣어보고 또 아무래도 시계는 이게 배터리를 사용해 가지고 하는 거라 좀 오래 가는 게 목적이니까 이게 동작이 별로 없으면은 LCD 백라이트를 끄는 그런 기능도 넣으려고 합니다. 심장 박동이 측정되는 시계. 사람이 다가올 때만 켜지는 절전형 시계. 실내 환경을 모니터링하는 시계 등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작은 시계 속에 녹여내고 싶은 학생들. 하지만 각종 입출력 장치들과 시계의 기능을 하나로 연결하는 일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요 오류가 떴다는데 업로드해서 이게 10이 뭐 잘못 떴다고 떠갖고 지금 여기 보면은 문자가 잘못 떴어요. 10이라는 문자가 1이 I로 돼 있어요. I랑 L. 10. 텍스트 언어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그 안에서 오류를 찾아내기란 집중력과의 승부입니다. 눈빛에 날을 세우며 프로그램 속에서 문제점을 찾는 학생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일은 난관에 부딪히고 또 부딪히는 일의 연속이지만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조금씩 성장할 것입니다. 일단 이 한 아두이노에 이 2가지 이상의 기능을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LCD 하나에 전력이 많이 소비가 돼서 그래서 이쪽에 이제 전력이 덜 가는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저항도 빼서 좀 더 밝게 키우고 그다음에 이제 깔끔하게 박스에서 넣어서 이제 원하는 거에다 표현이 돼서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다 돼가죠. 자, 그래서 지금 완성된 조도 있을 거고요. 아직 미완성된 조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완성된 조들이 한번 먼저 발표 한번 해볼게요. 저희 조가 만든 시계는 일반 시계에 심장 박동 측정 센서를 장착하여 시계에 자신의 심장 박동수가 나오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위쪽에는 시간이 나오고 밑에는 심장 박동수가 나오게 하였습니다. 저희가 만든 시계는 일단 기본적으로 LCD에 시간과 그다음에 이제 날짜, 연도가 이제 확인되는 그런 LCD 창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아래쪽에 이제 LED를 이용해서 타이머를 설정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타이머를 이용해서 이제 숫자를 카운트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였으나 그 전력 문제가 좀 있었고 그 이후로 이 숫자 설정 값에 대해서 타이머를 설정할 수 있는 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일단 숫자만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시간이 좀 더 있다면 이 명령어를 통해서 타이머를 측정할 수 있는 것도 할 예정입니다. 제가 만든 이것은 그 초음파 센서와 그
부조 센서를 사용하였고 그 사람이 다가오면 그 꺼지면서 경고음이 울리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아두이노 가지고 시계를 만들어봤는데요. 시계 만들 때 필요한 RCT 그리고 또 화면에 보여줄 캐릭터 LCD 이런 걸 이용해봤어요.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비록 완성한 친구도 있고 완성한 못한 친구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하면서 많은 것들 느끼고 배웠을 거예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양한 작품을 더 재밌게 만들 수 있게끔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고생 많았고요. 자, 집에 갈 때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박수! 원래 제가 컴퓨터를 다루거나 기계를 다루는데 좀 소질이 없고 좋아하는 편도 아니었는데 선생님이 앞에서 칠판에다 다 보여주시고 제가 그걸 따라 하니까 아두이노가 진짜로 제 명령대로 움직여서 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란 게 원래 되게 어렵고 복잡한 건 줄 알았는데 친구랑 같이 하다 보니까 점점 좀 재미있기도 하고 혼자 하는 것도 좀 지루하긴 해도 다 만들고 나고 보면은요 되게 보람차고 재미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재미로 소프트웨어를 하는 건데 역시 그래도 친구랑 같이 협력하면서 하는 게 제일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생활 속에서 찾은 지식. 전자시계라는 물건을 통해 우리는 소프트웨어의 원리를 배울 수 있었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기존의 것에 새로움을 더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의적인 사고와 소프트웨어의 만남은 생각하는 방법을 기르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